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꽁꽁 싸매고 있는 정혜영 씨. 아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우. 다른 분들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이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손발이 차고 옷이 춥고 오한이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극심한 체온 변화로 힘든 상황.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2018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고 올케 외삼촌께서 췌장암으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죽는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암세포는 모두 제거가 되었지만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맸던 정혜영 씨. 실제로 췌장암은 소화기 암 중에서도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독한 암으로 불리우는데 좋겠다. 기적처럼 췌장암을 완치했지만 면역력 저하로 인한 고통은 끝나지 않은 상황. 벌써 5년째 배변 장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췌장암 수술 후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자꾸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병이 또 암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정말 크거든요. 췌장암과 면역력 저하로 고통을 받는 정애영 씨. 또 다른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엄마 못 걷겠어. 힘들어 많이? 너무 힘들어. 못 걷겠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그저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인데요. 너무도 달라진 현실 앞에 매일 좌절하고 있는 지문정 씨. 제가 유방암 수술도 수술이지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만 앞서지 몸이 제대로 제 뜻대로 따라주질 않아요. 유방암 수술 후 1년 동안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지문정 씨. 다행히 암은 호전되었지만 치료를 받는 사이 면역력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술하시고 항암하면은 저희는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젊은 시절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지문정 씨. 하지만 면역력이 무너지며 문정 씨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저희 언니들도 유방암 그리고 각삼선암도 다 갖고 있어요. 가족력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질환이 생길까 봐 겁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면역력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고 싶습니다. 유방암과 면역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문정 씨. 두 도전자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기본 혈액 검사부터 NK세포 활성도를 비롯한 다각도의 면역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좀 봤는데 약간의 간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내 몸의 진짜 면역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NK세포 활성도라고 하는 검사예요. 보통 500 이상을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16 정도로 낮게 나오셨어요. 정상치보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치료 같은 것들을 받아왔던 시간들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정애영 씨.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체내 항산화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정 씨의 결과는 어떨까?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세요. 중성지방이 너무 높거든요. 지금은 대사체계 자체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좀 약물의 도움을 받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력이 얼마나 망가져 있을까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얘네 활성도가 좀 낮게 나왔어요. 지문정 씨. NK세포 활성도가 낮고 체내 항산화 능력이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면역 기능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인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쉬면서 섭취한 산소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여분의 산소를 말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적당한 양이 있으면 세포의 성장 등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40대 이후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질환 발병 위험성이 커지는데요. 면역은 우리 몸의 최종 방어선인데요. 특히 면역세포 중에 암세포 소멸을 돕는 NK세포 활성도가 저하될 경우 심내혈관 질환,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백혈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NK세포 활성도가 200 이하인 경우 대장암 발병률은 10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NK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를 소멸하기 어려워 암 발병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역의 균형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조직 손상 가능성을 줄여서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 체계를 돕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75% 이상이 비타민 C 권장 섭취량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아 꼭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비타민C를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반면 인체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둘러싼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할 경우 흡수율을 93%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체내 항산화와 면역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포존 비타민 C가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포존 비타민C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운데 있는 비타민C를 인지질과 지질층이 이중으로 둘러싼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친유성을 갖게 되면서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같은 세포로 인식해 소화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비타민C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리포존 비타민 C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높고 생체 잔존율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14일의 도전 스타트! 도전 7일차. 식습관을 개선하며 면역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정혜영 도전자. 조금 귀찮더라도 매 끼니 집밥을 차려 먹고 있습니다. 도전 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몰려오는 탓에 주로 빵으로 배고픔을 달랬었는데요. 면역력 개선을 시작하며 한식 위주의 밥상과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색 채소의 섭취는 필수라고 합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혜영 도전자. 요즘 리포존 비타민 C를 챙겨 먹고 있어요. 체온도 조절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속쓰림이 덜하고 속이 편안한 것 같아요. 확실히 도전 전보다 체온 조절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도전 9일차. 지문정 씨의 일상은 어떨까요? 이 발끝치기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을 자극시켜서 면역력 개선이나 혈액순환에 매우 좋은 운동이라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해 면역력을 높이는 동작인데요. 운동 후에는 리포존 비타민 C 섭취도 잊지 않습니다. 이 리포존 비타민 C를 먹으니까 운동을 30분 정도 해도 몸이 쌩쌩하고 이 감정 기복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피로도 덜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더 좋아져서 그런지 요새 입맛도 돌고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집안 살림과 더불어 이젠 요리도 직접 하는데요. 자, 깻잎 왔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저녁 무슨 메뉴예요? 오늘은 맛있는 월남쌈입니다. 야, 주방에서 좀 일도 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예, 조금씩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은 법. 다양한 색상의 채소에 불고기를 함께 싸먹는 월남쌈 되시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요. 컨디션이 회복되며 식사하는 모습이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덩달아 남편 얼굴에도 화색이 돕니다. 두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잘 못 먹어서 맨날 걱정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라도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날 때마다 공원을 걷는 지문정 도전자.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 덕에 활력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젠 온 식구가 면역력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리포존 비타민 C를 먹고 나니까 몸에 좀 힘도 생기는 것 같고 피로감도 덜하고 활력이 생겨서 이제 뭐 운동하는 데는 거뜬 없어요. 실제 혈장 농도 유지 시간을 확인한 결과 리포존 비타민 C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포존 비타민 C는 체내에 24시간 머물기 때문에 지속적인 항산화 작용을 누릴 수 있는데요. 섭취했을 때 바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 곳곳에 비타민 C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내 비타민 C 농도가 200에서 400일 때 암세포 사멸에 도움이 되는데 리포존 비타민 C 섭취 6시간 후 400mg에 도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리포점은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14일의 도전. 식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리포점 비타민 C 섭취를 병행했는데요. 두 도전자의 면역력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통해 면역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체중이 2kg나 빠져서 오셨어요. 특히나 이 노폐물 배출이 굉장히 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노폐물이 이제 빠지는 거는 그런 활성산소 같은 것들의 제거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면역세포 능력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활성산소가 확실히 줄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정애영 씨, 면역 체계가 회복되며 NK 세포 활성도를 비롯한 면역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한편 지문정 씨는 어떨까? 2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운동도 네. 하고 할로푸드를 네. 많이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했어요. 확실히 우리가 면역력에 좋다라고 하는 실천들을 좀 열심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보니까 활성산소 검사에서는 활성산소가 확실히 줄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땀나도록 산책을 열심히 하시면 수면도 더 좋아지고 면역력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문정 씨, 활성산소가 줄고 NK 세포 활성도가 높아지며 면역력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두 도전자 모두 면역세포의 지표인 NK세포의 활성도 그리고 활성산소 수치가 개선이 됐고요. 체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C 농도 역시 좋아졌는데요. 적절한 운동과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고 리포존 비타민C 섭취를 꾸준하게 한 것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력이 좋아졌다고 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넘치고요. 단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운동 그리고 식습관 개선, 리포존 비타민 C 열심히 먹으면서
면역력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